네, 이번 순서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각 지역구 소식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죠. 투데이 의정통신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북갑 이 지역구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영식입니다. 예. 자, 의원님 지역구 강북구, 강북갑인데 강북구 하면 이제 역시 그 북한산을 끼고 있어서 그런지 공원 녹지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그렇습니다. 떠오르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 외에 어떤 특징이나 자랑거리가 있는데 지역구 소식 먼저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강북구는 서울 동북부에 위치해 있고요. 예. 95년도에 도봉구에서 분구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약 34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아주 산수와 환경이 뛰어난 지역 중에 하나고 예. 특히 하나 더 말씀드리면 3.1운동의 거점인 봉안각이나 4.19 국립묘지 등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적들이 많이 분포되어 예. 있고 또 화계사, 도선사와 같은 고찰들까지 위치해서 역사문화 관광의 도시 또 교육복지의 강북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역 현안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서울 경전철 사업이 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위에서 신설 구간인데 그 서울시에서 뭐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경전철이라고 그렇죠. 하던데 네. 이제 그런데 그 추진 과정에서 이제 그 우리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수유리, 수유동, 미아동 또 인수동인가요? 그렇죠. 그 주민들이 이제 그 균열이나 소음 피해 때문에 그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 관련해서 지난달에 간담회 여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실제로 우이 신설 경전철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내지는 시설 피해로 저희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 제가 2년 전부터 지역 사무실에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주민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해 왔거든요. 예. 주로 이 행사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예. 일전에도 이 경전철 건설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접수가 돼서 그 시공사, 예. 서울시 관계자 또 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주민 간담회를 개최해서 예. 주민들의 의견이 공사 현장에 좀 반영이 되고 예. 또 시설 피해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을 최대한 좀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렇게 해법을 같이 모색을 해보는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소통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예. 그 요즘은 이제 시대의 화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소통과 예, 예. 또 참여, 네. 생활 정치. 그래서 제가 주민과의 만남의 날이라고 하는 행사를 기획해서요. 말씀드린 것처럼 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2년여 동안 이 주민과의 만남의 날을 통해서 한 300여 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예. 한 1000여 명 가까운 주민들이 이제 저하고 직접 좀 예. 만나서 개별적인 민원에서부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고견까지 청취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예. 공간이 되었습니다. 예. 특히 이 주민과의 만남의 날을 통해서 많이 그 주민들이 호소하고 또 토로하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문제입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생계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분들이 있다는 이유로 내지는 뭐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예. 사실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서 생활적으로 매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그것보다는 조금 조건이 나은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를 안내해서 연결시켜 드리거나 네. 또 다른 방식으로 이분들을 좀 지원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드리고 있는데요. 예. 관련해서 이번에 국회가 관련법 개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좀 더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복지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새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하나 아까 그 경전철 피해에 따른 주민들의 그 애로사항과 고충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관내 학교를 순회하면서 네.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거나
학교 지원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고 예. 또 골목 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등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들 지원을 위한 그 관련자분들과의 간담회 등 간담회를 지금까지 수십 차례 이렇게 예. 통해서 네. 진행해 왔는데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여정치, 생활정치의 실천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의원이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앞으로도 예.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해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좀 의원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전통시장이요. 네. 근데 그 저 강북 갑 지역에 대형 마트가 없다고요? 이게 굉장히 드문 경우 같은데 제 이유 왜 그런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전통시장 말씀하신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삼선 의원인데 17대도 그렇고 지금 19대도 그렇고 제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통시장이 저희들 소관 업무와 연관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당시 입법을 할 때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도 대표 발의해서 입법을 했던 예.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유통법도 개정을 통해서 대형마트들의 영업시간이나 예. 입점 규제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강북 갑 지역은 이제 수유리 번동을 지역으로 하는데 이쪽 지역은 이 지역에만 전통시장이 7개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중에 어느 한 지점에 대형마트가 입점을 하게 될 경우에 이 7개 전통시장 전반이 매우 심각하게 상권의 생계에 위협을 받을 소지가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저희 관내로 대형마트의 입점을 그동안은 좀 못하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온 편입니다. 아, 예.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리 주민들,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노력을 하고 계신데 몇 가지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제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북한산 자락에 있다 보니까 대형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고요. 네. 이런 그 다세대 연립이나 빌라와 같은 주택 지역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심각한 주민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주차난입니다. 주차난. 아, 예. 특히 번동 지역이 그런 주차난이 좀 심각해서요. 재작년에 번이동에 공영 주차장을 만들었고요. 예. 지금 현재 올 이제 하계 방학에 들어가면 저희 번일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송초등학교 거기에 복합관을 신설하면서 학교 운동장 지하를 이용해서 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 사업을 150억 예산을 좀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수유 일동은 오래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빨래골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마을버스가 교행하는 도로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는데 한 230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강북구가 서울 25개구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참 안타깝습니다만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에게 사정을 해서 서울시 특별 교부금을 지원받아서 그 도로 확장 공사를 지금 한 6, 7m 도로인데 12m로 확장하는 공사를 1단계는 끝났고 이제 올해부터 한 2, 3년에 걸쳐서 2단계, 3단계 공사로 완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저희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과 함께 우이천변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이천 주변으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그게 저기 우이동 상류까지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우이천변 산책로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서울시 예산을 끌어다가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등 그 생활 여건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인 사업들을 좀 전개하고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강북구 교육 여건이 흔히 하는 말로 강남구에 비교해서 여전히 어렵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 교육복지의 강북구를 지향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래서 아주 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교육청에서 서울시와 함께 추진했던
그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예, 있죠. 예. 그거를 저희가 그 경합해서 따냈습니다. 네. 그래서 강북구가 앞으로 2년 동안 매년 20억 정도의 추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내용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와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의원님께서 그 학교 수나 이렇게 간담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요 교육 문제 좀 여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대답을 먼저 해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 앞으로 우리 지역 의정활동 계획과 구상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 아까 재정 자립도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지역의 복지 수요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지원들을 많이 받아야지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만큼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줘야 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 북한산이나 우이천과 같은 아주 훌륭한 자연 환경을 적극 살려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문화 역사의 역사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도록 종합적인 발전과 함께 교육복지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지역 현안 이제 말씀 나눴습니다만 의원님 당 최고 의원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386 세대에 말하자면 우리 그 대표 중에 한 분이시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중앙에서도 정말 비전이 있는 정치 그리고 앞으로 더 큰 활약 그것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강북 갑이 지역구이신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이었습니다. 네, 요즘 한낮에는 반소매 옷차림이 어울릴 정도로 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과 대구는 오늘 낮 기온이 31도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기상청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다음 주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또 초여름 날씨지만은 아침과 밤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니까요. 건강 관리에 주의하시면서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국회 투데이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